반갑습니다. 마라랑깨 TV 근현대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같이 하시던 이상훈 교수님께서 아프신 관계로 저 혼자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장 김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씨개명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가 잘 못 알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씨개명이 이제 조선 민사령이 개정되면서 그 이후에 1940년 2월 11일부터 이제 창씨개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2월 11일이면 일본에서는 큰 명절입니다. 기원절이라고 그래요. 기원절. 지금은 기원절이 일본에서는 건국기념일로 지금도 큰 명절인데, 이 기원절이 뭐냐면은 일본을 만든 시조인 그 진무천왕이라고 하죠. 진무천왕이 일본을 만든 날입니다. 우리 같으면은 뭐 단군 정도 되죠. 진무천왕이 우리로 따지면은 개천절과 비슷한 날이죠. 그러니까 이걸 의도적으로 그날을 정해가지고 창씨개명을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 반응이 영 없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조상 대대로 써왔던 자신의 성을 바꾸라고 하니 이걸 바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친일파들 빼고는. 그러니까 이게 그 시한이 6개월이었는데 해보니까 이거 조선 내 백성들이 영 협조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제조항을 만들게 됩니다. 그 강제조항을 제가 한번 어떤 것들을 강제조항을 했는가를 한번 볼게요. 아이들을 이유 없이 질책하고 구타한다. 쫌생이들이죠. 창씨 안 했다고요. 창씨개명을 안 했다고요. 그 다음에 공사기관에 채용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현직자는 점점 해고 조치하라.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창씨를 하지 않은 사람은 민원 사무를 취급하지 않는다. 이거 무슨 이게 아이고 정말 이래도 되나? 1940년 그 8월에 가면은 거의 한 80%대, 79%, 80% 뭐 이 정도 선에서 창씨개명이 진행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마음에서 나와서 일본식 창씨의 동의에서 한 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일본의 강압적인 조치들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창씨개명을 하는 것이 오늘을 기준으로 봐서 반민족 행위자, 즉 친일파라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실제로 많은 검토가 있어야겠지만은 현재 그렇다면 조선 백성의 80%가 친일파라는 얘기인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식민지 통치의 정책적 사안으로서 이게 결정이 된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정말 내 스스로가, 당시에 백성들이 내 스스로가 마음에서 우러나오진 않았지만은 정말
생존의 차원에서 한 부분들이 사실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걸 전부 다 어떤 적극적인 친일파 개념, 적극적인 어떤 일본에 부역한 친일파 개념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창씨 개명을 하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그거예요. 전쟁에 나갔는데 일본인과 조선인이 창씨 개명을 안 했을 경우에는 혼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쟁 속에서는 단일한 규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일본인과 조선인이 둘이 아니라 하나가 돼야만 사실은 전쟁에서 일본 제국주의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할 수 있는데 그냥 조선 이름으로 가지고 갔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빚어지는 알력, 차별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일본은 군국주의 동화책의 일환으로서 창씨개명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조선인들에게 그러한 일본식 창씨를 부여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일본 애들이 보기에도 저놈은 조선놈이네 이런 것들이 못 느끼고 조선인들도 전쟁터에 나가지고 일본 놈들에 의해서 뭐야 저것들 저거 조센징 아냐 이런 얘기들을 들을 수 없게끔 일본이 전략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 전쟁이란 것 자체가 실제로 이후에 이제 징용령이 내려지죠. 그래서 다 끌려가서 죽습니다. 이게 급했기 때문에 일본이 이러한 동화 정책을 통해서 황국 신민화 정책 쓰고 내선일체 쓰고 창씨 개명을 하면서 전쟁터로 조선인들을 몰아가기 위한 술책으로서 창씨 개명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지만 창씨 개명은 한 민족의 오랫동안 내려왔던 전통을 군국주의 일본이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철저한 천황의 신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작업했던 거대한 음모였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창씨개명의 역사를 보면서 그때 당시 여러 식민지 국가가 제3세계에서 행해졌던 것들 중에서 과연 일본처럼 이렇게 지독한 데가 있는가? 우리 민족에게 할 수 있는 것들, 얘들을 바꿀 수 있는 것들, 도저히 바꿔서는 안 되는 것들까지도 다 바꿔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지독했던 것이고, 근데 지금에 와서 그런 일본이 당시 조선의 발전을 이끌었다. 그 심지어는 지금은 친일 후예들이 그런데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고 뻔뻔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을 경우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사회적 혼란들, 뭐 식민지 근대화론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우리가 제대로 역사의 정의를 세우지 못해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창씨개명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여러 가지 당시 일본의 동화 정책, 내선이체나 황국 신민화 정책, 그 다음에 학교에서 진행됐던 어떤 수신서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살펴봐야 되는데, 이것들이 사실 들어가면 얘기가 길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략적으로만 아마 이렇게 창씨개명이 이런 것이 있었다.
그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예, 오늘은 간략하게나마 수박 겉핥기식으로 상시 계명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